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속성의 개념, 그리고 속성의 특징, 속성의 종류, 그리고 관계에 대한 개념을 알고, 그리고 그에 대한 종류, 그리고 관계 차수, 그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에 관련된 퀴즈도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관계를 조금 더 좀 살펴보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관계에 대한 네 번째 절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관계에서 식별이라는 관계,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는 관계와 비식별, 구분할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요. 식별 관계를 우리가 identification relationship이라고 칭을 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좀 눈여겨 봐 두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첫 번째로 고객과 계좌 엔터티, 두 개의 엔터티, 두 개의 테이블이다, 그죠? 테이블에서 고객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강한 개체, 엔터티이다. 엔터티의 다른 말로 우리가 개체라고도 칭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론, 모델링의 이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SQL로 만들 때는 테이블로 만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바 이미 있죠. 그래서 고객과 계좌 중에서는 고객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강한 개체죠. 왜? 고객은 앞에서도 우리가 봤다시피 계좌를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필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필수적인 관계가 선택적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강한 개체는 어떤 다른 엔터티에 의존을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는 걸 말하고요. 강한 개체는 다른 엔터티와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보시다시피 우리가 강한 개체가 고객이라고 바라봤을 때 고객의 개체에서 고객의 엔터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쵸? 고객의 아이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고객 테이블에서 고객의 아이디는 PK의 성질을 지니고 있죠. 그죠? 유일한 값입니다. 그래서 다른 엔터티와의 관계를 가질 때 기본 키를 공유를 해주죠. 그래서 통상 기본 키는 다른 이제 우리가 의존적인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의존적이지 않은 독립적인 존재가 있는데 바로 강한 개체라는 놈은 독립적인 존재성을 지니고 있는 개체, 즉 테이블을 의미하는데 그 테이블, 즉 개체에서 강한 개체에서는 기본 키를 다른 테이블에 외래키로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엮어서 조인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본 키를 공유를 해줍니다. 강한 개체는. 그리고 강한 개체는 식별 관계로 표시가 되죠. 왜?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디면 아이디, 아니면 계좌번호면 계좌번호,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식별적인 관계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식별 관계란 고객 엔터티의 기본 키인 회원 아이디를 계좌 엔터티의 기본 키의 하나로 공유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좌 엔터티에서는 당연히 FK 포린 키가 나와가지고 이거와 이제 우리가 서로 상호 연관성의 식별 관계가 되는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아래 이미지를 참고를 해보면 자, 계좌 번호가 있고 계좌 입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계좌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독립적인 거예요. 그죠? 독립적인 강한 개체라고 바라봤을 때 계좌 번호가 PK가 될 거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 계좌 번호가 현재 계좌에서는 PK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계좌 입금이라는 테이블에서는 이런 것들은 입금 계좌로 또 따로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계좌번호를 외래키로 설정을 하고 얘하고 이렇게 식별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좌번호에서 계좌를 통해서 우리는 계좌 입금을 여러 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대다가 1대다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물론 고객이 있다면 고객은 여기에 아이디가 뭡니까?
기본 키니까 여기에 기본 키를 아이디를 고객 아이디를 여기 하나 설정을 해놓고 이걸 FK로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외래키로 설정을 해서 이거와 관계를 또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별 관계죠. 이거는 눈에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강한 개체의 기본 키 값이 변경이 되면 식별 관계, 즉 기본 키를 공유받은 엔터티의 값도 따라서 변경이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키 값이 뭐 어떠한 뭐죠? 다른 사람은 여기에 이제 인스턴스, 즉 레코드들의 이제 사람명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회원 아이디가 달라지면 그 계좌번호도 따라서 공유받은 엔터티의 값도 변경이 따라서 변경이 되겠죠. 저장이 된 게 다르니까. 이 사람은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 키의 값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죠. 예, 변경이 가능한 게 아니라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좌 엔터티는 우리가 이제 고객과 계좌로 나눴을 때는 바로 계좌는 어떻게 보면 고객한테는 약한 개체가 되는 거죠. 왜? 공유되는 기본 키를 고객 테이블에서 제공을 해주니까 그거를 고객이 제공을 해주면 그거를 외래키로서 공유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계좌가 만들어지니까 계좌가 어떻게 변경이 되니까 여기서 고객 개체는 강한 개체가 되고,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고객 말고 계좌 개체는 바로 약한 개체가 되는 게 되죠.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그죠? 예, 근데 여기에서 이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이놈이 강한 개체가 될 거고 이놈은 약한 개체가 되겠죠. 맞나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식별 관계에서 기본 키를 제공을 해주면서 회원 아이디 계좌의 기본 엔터티의 기본 키를 하나를 공유를 해줌으로써 서로의 관계, 식별될 수 있는 관계를 우리는 바로 이러한 특징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식별 관계고, 중요한 용어가 강한 개체, 그리고 독립성, 그리고 다른 엔터티한테 기본 키를 공유, 그리고 강한 개체는 식별 관계로 표현된다. 식별 관계의 의미, 그리고 이런 것들, 그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별 관계를 봤으면 비식별 관계를 한번 보죠. Non-identification relationship이라고도 하고요. 비식별 관계는 강한 개체의 기본 키를 제공을 해주긴 하는데, 그 공유를 해주는데 다른 엔터티에서 외래키나 기본 키가 아닌 다른 일반 컬럼으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리점 엔터티 테이블의 기본 키는 당연히 관리 지점의 지점 코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고객 엔터티와 비식별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지점 코드는 고객 엔터티의 기본 키가 아닌 일반 칼럼으로 참조가 되죠. 왜? 고객 아이디를 이제 지점 코드는 이제 우리가 고객이라는 테이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고객의 아이디가 기본 키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고객은 일반 칼럼에 속하는 어느 지점에 속한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그거와 엮는 거예요. 딱히 식별이 될 수 없는 기본 키나 지점은 여러 지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지점에도 여러한 고객들이 존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칼럼과 연결하는 관계, 그게 바로 비식별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중복이 될 수 있다, 그죠? 예. 물론 회원 아이디에 의거해서 중복되는 거는 막을 수 있겠지만,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강남점 이렇게 돼버리면 강남점에 살고 있는 고객들은 전부 다 강남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것이며 그러한 아이디 회원 아이디들도 이제 강남 지점에 존재를 하는데 그 강남 지점에는 여러 명의 그러한 값들이 있다 보니까 중복되지 강남점이라고는 중복이 될 수가 있겠죠. 얼마든지. 그죠? 예, 그러한 내용을 바로 우리는 비식별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별 관계와 비식별 관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식별 관계는 강한 객체의 기본 키를 공유하면서 다른 객체에서도 기본 키나 외래 키 이런 걸 통해서 연결을 한다면 이거는 그냥 다른 엔터티의 기본 키가 아니라 그죠? 일반적인 칼럼으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아울러 비식별 관계는 점선으로 닷드로 표식을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서라는 엔터티가 있고 사원이라는 엔터티가 존재한다면 부서에는 부서 코드가 당연히 뭐예요? 그죠? PK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부서명이 있고 개설 일자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속성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원 테이블에서는 역시 사원 번호가 PK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부서 코드, 그죠? 이게 PK가 되고 이제 또한 이렇게 엮어버리면 식별 관계가 되는데 부서 코드가 돼서 그죠? 그런데 얘는 이 부서에는 부서명에는 여러 명의 사원들이 존재할 수 있죠. 당연히 한 명 있는 부서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 개의 하나의 부서에는 여러 명의 사원명이 존재할 수가 있죠. 맞나요? 그래서 중복될 수가, 이런 사원명은 여러 개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뜻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그래서 정의를 내려보자면, 기본 키를 일반 컬럼과 연결을 하게 되면 비식별, 그리고 일반 컬럼이 아니라 거기 이제 강한 개체와 약한 개체 사이에서 각각 기본 키와 강한 개체의 기본 키와 약한 개체의 기본 키나 뭐 외래 키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 관계라면 식별적인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칭을 한다 이 뜻입니다. 이론적으로. 예. 그래서 강한 개체와 약한 개체의 의미를 보자면 의미보다는 자, 강한 개체는 누구에게도 지배되지 않는 독립적인 개체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혼자로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많이 들고 있는 개체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약한 개체는 개체의 존재가 다른 개체의 종속되어 있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다른 개체가 변함에 따라서 얘도 따라서 달리 변화가 되는 개체를 우리는 상대적으로 약한 개체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사원명을 내가 코드를 바꿨어. 부서 코드를 인사팀에서 만약에 행정팀으로 바꾸면 사원명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와 같은 형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라는 내용은 대충 다 살펴봤고요. 대충이 아니라 거의 다 이제 조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엔터티 식별자, 엔터티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고요. 자, 식별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분하는 녀석, 구분하는 놈, 이렇게 놈자자를 써서 식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그죠? 식별자라는 것은 엔터티를 대표할 수 있는 유일성, 그러니까 데이터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는 아이디가 중복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같이 유니크한 속성을 이제 만족하는 속성을 우리는 이제 식별자의 대표성 이제 만족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일성을.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원 아이디나 이건 회원 테이블에서 고객 테이블에서는 당연히 회원 아이디가 유일할 수밖에 없는 유일성을 지니게 되죠. 그리고 계좌번호에서 계좌라는 테이블에서는 즉 개체에서는 엔터티에서는 계좌번호가 PK가 될 수밖에 없죠. 유일성이 지니게 되고
또한 사람으로 바라봤을 때, 인간으로 한 시민으로 바라봤을 때, 국민으로 바라봤을 때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서 이게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인자값이 유일성을 가지는 속성이 되죠.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번호가 다 따로 있고 여권번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음 중 식별자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회원 아이디,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주소도 하나의 식별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동호수, 유니크 하니까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유니크 할 수가 있나요? 유니크 할 수 없어요. 비밀번호는 같아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나왔다면 당연히 비밀번호가 정답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주식별자 기본키와 PK라고 흔히 칭하는데 어떠한 테이블이든지 간에 PK는 대표하는 강한 개체에는 PK가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PK가 가지는 주식별자 얘가 가지는 특징성을 보면 최소성, 즉 주식별자는 최소성,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 최소하다 이 뜻을 가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대표성, 고객 아이디는 고객이라는 테이블에 대표하는 유니크한 값이잖아요. 유일성, 그죠? 그래서 대표하는 값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일성,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주식별자의 엔터티의 인스턴스를, 즉, 레코드죠. 그죠? 이 레코드에서 유일하게 식별이 되어서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불변성, 주식별자, 즉, PK로 지정하는 것은 웬만하면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 할 때 한번 만들어 놓고 이제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함부로 바꾸게 되면 문제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설계단에서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할 단계에서 이 PK, 즉 주식별자는 자주 변경되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바뀔 수도 있겠죠. 이름에 따라서. 그러나 한번 우리가 설계를 하고 그거를 물리적인 하드웨어 장치에 물리적 모델링을 하게 될 때, 그죠? 우리가 개념물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그래서 물리적 단계 모델링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얘는 불변성을 가져야 돼요. 변해버리면 데이터가 다 꼬여버리는 현상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특히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특히 회사에서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이 점을 특히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키의 종류를 우리가 나중에 SQL 기본에 들어가서 배우겠지만 한번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기본 키 이미 알아봤어요. 그죠? 후보 키 중에서 엔터티 테이블을 대표할 수 있는 키가 바로 기본 키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후보 키라고 해서 캔디데이트 키라고 하는데 이거는 후보 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슷한 의미긴 하나 얘는 뭡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유니크라는 또 이제 제약 조건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불변성을 이제 지니지 못하죠. 예, 그래서 후보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슈퍼키라는 게 있는데 슈퍼키는 유일성은 만족을 하는데 최소성을 만족하지 않는 키이다. 그래서 키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대체키는 여러 개의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를 선정하고 남은 키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본키가 될 컬럼들이 여러 개 다수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죠? 날짜, 일시, 시초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그 중에서 유일한 키값들이, 유니크한 키값들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이걸로 하겠다. 설계단에서 했다. 그리고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남은 거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대체키라고 이제 해서 이게 이제
기본키로 바꿔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바꿔짐에 따라서 다른 테이블에 조인이 되어 있다면 역시 영향을 끼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외래키. 그래서 우리가 현업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서 PK, 외래키, FK, 그리고 유니크, 그리고 뭐 난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약 조건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러한 거에 따라서 키가 이렇게 5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 키, 그리고 외래 키. 아시겠죠? 요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이거는 숙지를 하고 시험에 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래 키라는 것은 하나 혹은 다수의 다른 테이블에 기본 키 필드를 가리키는 것으로 참조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키다. 즉 다시 말해서 기본 키와 연동이 되면서 유일하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키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조 무결성. 참조를 하되 무결하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외래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허용된 데이터 값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바로 외래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참조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키다.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겠죠? 참조 무결성을 위해서 기본 키와 같이 엮는 거예요. 기본 키는 후보 키 중에서 엔터티를 대표할 수 있는 키이며 유일성과 불변성, 대표성, 최소성을 다 가지는 만족하는 거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의미적으로 바라봤어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죠? 예. 요 두 개는 반드시 알고 들어가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퀴즈가 나왔네요. 자, 주식별자에서 퀴즈가 나왔는데, 다음 중 참조 무결성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키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다. 그죠?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는 떠올라야 되는 게 앞에서 봤죠? 뭐예요? 외래키죠, 외래키. 그죠? 이거는 대표하는 키고, 슈퍼키는 뭐였어요? 대체키는 뭐였어요? 이거는 후보 키 중에서 이제 선정이 되고 남은 키를 우리가 대체키라고 칭을 했고, 슈퍼키는 유일성은 만족을 하나, 뭘 만족을 못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유일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키죠. 그죠? 요렇게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관련된 것들을 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정리해 놓은 PPT나 아니면 이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다시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뒤에서 충분히 많은 우리가 기출 문제들을 풀어볼 겁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식별자의 종류가 있는데요. 식별자는 대표성, 그리고 생성 여부, 속성의 수, 대체 여부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요. 주 식별자 PK는 다 아시죠? 그죠? 여기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그런데 PK가 없는 것도 테이블도 저는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다수가 약한 개체에 속하겠죠. 그리고 FK입니다. FK 이건 PK니까 이렇게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은 거기에 관리점에 소속이 된다. 이게 우리가 존재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죠? 존재 상태. 그죠? 그래서 이거는 외부 식별자가 바로 FK의 의미를 가지고요. 인조 식별자라는 것은 뭐였어요? 그렇죠. 얘는 계좌번호, 이꼴, 지정코드, 그리고 상품코드, 일련번호가 합쳐져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식별자를 우리는 인조 식별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계좌번호에도 여러 개 같은 농협이라고 같은 은행이라고 해도 그 지점에 따라서 중간에 그 계좌번호의 키가 달라지죠. 예.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인조적으로, 즉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래서 식별이 된다.
라고 해서 우리는 계좌 번호를 우리는 인조 식별자라고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주 식별자의 이제 식별자의 대표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주 식별자는 당연히 엔터티를 대표할 수 있는 식별자. 예를 들어 회원 아이디는 고객 엔터티의 당연히 기본 키, 주 식별자가 되죠. 주 식별자는 다른 엔터티와 참조 관계로 연결될 수가 얼마든지 있죠. 그죠? 통상 FK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식별과 비식별 관계에서, 식별 관계에서는 FK와 연결되는 거, 아니면 다른 컬럼과 연결된다면 비식별 관계가 된다라고 이미 앞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식별자는 유일성과 최소성은 만족하지만 대표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식별자. 그죠?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유니크 키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 여부에 따라서 또 이제 종류가 나뉘는데, 생성 여부에 따른 식별자의 종류를 보면 내부 식별자와 외부 식별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특히 내부 식별자는 엔터티 내부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식별자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부서 코드라든지 종목 코드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외부 식별자는 다른 엔터티와의 관계를 만들어지는 식별자이며, 예를 들면 계좌 엔터티의 회원 아이디, 그죠? 기본 키를 지금 우리를 외부 식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속성의 수가 있는데요. 속성의 수에 따른 식별자의 종류에는 단일, 복합이 있어요. 그래서 단일 식별자는 하나의 속성으로 구성이 되는 게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고객 엔터티의 회원 아이디, 얘는 회원 아이디는 유일성이고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얘는 속성의 수로 볼 때 단일 식별자에 속하게 되죠. 복합 식별자는 두 개 이상의 속성으로 구성이 된 것을 이제 복합 식별자다라고 우리는 칭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 여부는 앞에서 봤던 대체 키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대체 여부에 따른 식별자의 종류에는 본질 식별자와 인조 식별자. 본 거예요. 그죠? 본질 식별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지는 식별자를 의미를 하고요. 인조 식별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왔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식별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식별자, 후보 식별자로 후보 식별자 있죠. 후보 대체될 수 있는 거. 그죠? 후보 식별자 중에서 주 식별자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정할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 그리고 주 식별자가 너무 많은 컬럼으로 존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주 식별자가 유일한 값들이 너무 많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걸 선정을 해야 될지 모호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대체로 그 예는 바로 시퀀스를 주는 거죠. 시퀀스를 줘가지고 1, 2, 3, 로우 아이디,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대체 여부로 이제 식별자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대체 여부에 따른 식별자의 이제 그러한 특성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시작했는데 예. 요렇게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되뇌어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퀴즈가 나왔는데요. 자, 다음 중 데이터 식별자에서 데이터 식별자에 대한 종류로 올바르지 않은 것.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막 꼬아 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중 데이터 식별자에 대한 종류로 올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자, 식별자는 생성 여부에 따라서 내부 식별자와 외부 식별자가 생성 여부에 따라 내부 식별자와 외부 식별자가 있죠.
내부 식별자는 앞서 강의 드린 바대로 엔터티 내부에서 스스로 생성되는 거고, 그리고 외부 식별자는 다른 엔터티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만들어지는 식별자를 우리는 외부 식별자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생성 여부 맞죠? 그죠? 1번은 맞아요.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별자의 속성수에 따라서 단일 식별자와 다중값 식별자가 아니죠. 맞나요? 이거는 뭐예요? 단일 식별자가 아니라 복합 식별자였죠. 그죠? 예, 요게 틀렸어요. 그죠? 그리고 3번은 식별자의 대체 여부에 따라 당연히 본질 식별자,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식별자라고도 했고, 인조 식별자는 뭐예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식별자가 바로 대체 여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그의 대표적인 예가 여러 개의 후보키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너무 많아. 기본키로 할 수 있는 게. 근데 그걸 대신해서 시퀀스를 하나 둬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인조 식별자였죠. 스스로 우리가 만드는 거, 인위적으로. 그게 바로 대체 여부에 따라서 나눈 것이죠. 그리고 식별자의 대표성 여부, 이거는 주 식별자와 보조 식별자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다중값 식별자는 아니죠. 복합 식별자가 되는 것이죠. 맞나요? 예. 이 부분은 공부를 안 하면 문제를 맞추기가 힘들겠죠. 맞나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SQLD 자격증 시험에서 파트 2 데이터 모델링 2에서 첫 번째 파트는 여기로서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기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 전에 이 강의를 마치기 전에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기출 문제로 나왔던 문제들을 풀어볼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이 좀 오버가 됐네요.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을 조금 너무 오버된 점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고요. 한 번 더 리뷰를 하시고 여러분들만의 지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